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황혼의 벚꽃 아래서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간 후였습니다. 김영감은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지요. 매일 아침 시계 알람이 울리면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오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일할 곳도 없는데 몸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혼자 사는 작은 집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찬밥에 김치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입맛도 없고 많이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니까요. 식탁 한쪽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몇 년 전 먼저 떠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영감은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이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씨가 작아서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영감은 매일 오전이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공원이라고 하는 동네 공원입니다. 그리 크지도 않지만 벚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어서 봄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감은 이 길을 아내와 함께 수십 년을 걸었습니다. 젊을 때는 손을 잡고 중년이 되어서는 나란히, 나이가 들어서는 천천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참 이상하네. 수십 년을 같이 걸었던 이 길을 이제 혼자 걷는다니. 영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이에서 홀로 걷는 영감의 모습이 더욱 외로워 보입니다. 공원 구석에 영감이 즐겨 앉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이거든요. 하지만 영감은 이 자리가 좋습니다. 조용해서 생각하기 좋고 앞으로는 작은 연못이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벤치에 앉으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빵 조각을 꺼내서 작은 새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들이 경계했지만 이제는 영감을 보면 다가옵니다. 특히 작은 참새 한 마리는 영감의 발 앞까지 와서 빵을 먹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우리 똑같네. 영감은 그 작은 새를 보며 말합니다. 새는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빵을 먹습니다. 마치 영감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또 할 일이 없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낮잠을 조금 자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공원으로 나갑니다. 저녁 공원은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영감은 같은 벤치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매일이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고 또 일어나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자식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바쁘다는 말만 합니다. 영감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살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외롭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영감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벚꽃이 한창 만개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후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옅은 분홍빛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벤치에 다른 사람이 앉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벤치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작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곱게 깎은 사과와 작은 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사과 조각을 영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영감은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새한테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영감이 늘 빵을 주던 그 작은 참새가 있었습니다. 영감님처럼 혼자 밥 먹는 새가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여서요. 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받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저 새에게도 닿았나 봐요. 영감이 조심스럽게 사과 조각을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조각, 두 조각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새에게도 조금씩 던져주면서 말이지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순자입니다. 영감님은요? 김동수라고 합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영감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공원에 자주 오시나요? 요즘 들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영감님은 매일 이 벤치에 앉아 계시던데요. 네,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앉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 그리고 요즘 세상 이야기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영감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순자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하자 영감이 아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실 건가요? 네, 아마. 날씨가 좋으면요.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겠네요.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영감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항상 작은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사과, 어떤 날은 귤, 또 어떤 날은 손수 만든 호두과자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매번 이런 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은 무슨. 누군가랑 나눠 먹으니까 만들기가 더 재미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 말 상대가 없으니까 하루가 정말 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영감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 번도 지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지요. 영감님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요.
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 첫사랑의 추억,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외로운 시간들. 제 첫사랑은 중학교 때 짝이었어요. 키가 크고 축구를 잘하는 남자애였는데. 호호,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냥 졸업하면서 끝났죠. 어린 시절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영감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에 색깔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무채색이었던 일상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웃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순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깔끔한 옷을 골라 입습니다. 머리도 며칠에 한 번씩 다듬고 면도도 꼼꼼히 했습니다. 영감님, 오늘 옷이 참 멋있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한마디에 영감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도. 그 스카프 색이 정말 예뻐요.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스러운 관심이었지요. 어느 날은 비가 와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감은 집에서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괜찮을까? 감기 들지는 않았을까?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영감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못 나왔어요. 영감님, 혹시 기다리지 않으셨나 해서 걱정됐어요. 저도. 할머니 감기 들까봐 걱정했어요. 서로 걱정했다는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벤치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영감님, 저기 연못 쪽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지요. 오늘 날씨도 좋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가끔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연못의 물고기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 물고기들 보니까 신기해요. 매일매일 저 좁은 연못에서만 사는데 심심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영감님, 혼자 장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양도 많고.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도 장을 봐야 하는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마치 오랜 부부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감이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를 골라주었고, 영감은 할머니가 들기 힘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할머니도 이건 어때요? 달콤해서 맛있을 거예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혹시 제가 만든 저녁 드실래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지만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을까요? 무슨 폐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순자 할머니의 집은 영감의 집보다 조금 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영감은 거실에 앉아서 할머니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작은 장식품들, 정성껏 꾸민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 됐어요. 이리 오세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집에서 혼자 먹던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푸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함께 먹는 저녁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영감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영감이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지요. 비록 요리 솜씨는 부족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아서 말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왠지 모르게 따뜻할 것 같아서요. 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영감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떤 젊은 날의 손보다도 더 강렬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감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솔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생겼어. 당신도 좋아할 거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지요. 영감님 대신 동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도 순자 씨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어색하지만 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딸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떤 할머니랑 만나신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랑 손잡고 다닌다고.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분 만나는 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영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일 아닌가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혜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영감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단지 남은 삶이 너무 외로워서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을 뿐인데 영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와 달리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엄마는 내 행복을 가장 바랐을 사람이야. 늙어서 외롭다고 해서
그럼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니? 지혜는 울먹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감은 혼자 남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떤 할아버지랑 만나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다는 거니? 그냥 나이가 나이인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뭘? 자식들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죽은 남편 아내 생각은 안 하나? 이런 말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자 씨.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잘못일 리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저도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더욱 가까워졌거든요.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예쁜 꽃을 심었습니다. 영감은 오랜만에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순자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한 따뜻한 차를 끓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벚꽃을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수 씨가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순자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감을 위해 직접 뜬 따뜻한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들까봐 걱정돼서요. 밤마다 조금씩 떴어요. 스웨터는 조금 어설펐지만 그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영감은 그 스웨터를 입고 나갈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불같은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어루만지며 서로의 지난 세월을 보듬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질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에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이에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더욱 섬세하고 진실되며 깊은 감동을 담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다시 만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벚꽃길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처음 만났죠. 벌써 1년이나 됐네요. 정말 빨라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사과 하나 나눠 먹자고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그때를 추억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함께 계시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웃는 일도 많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지혜야.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아들도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좋으신 분 같아요.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맙구나.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자식들의 이해가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눈치 보며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교의 작은 온천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을 뿐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순자 씨 여행 온 기분이에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온천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라서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순자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동수 씨,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걷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영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겠지만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영감의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이 또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입원해야 했습니다. 영감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저녁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동수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몸이 상해요. 괜찮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영감은 순자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벚꽃이 가득 담긴 그림을 다시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영감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수 씨 덕분에 제 삶이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동수 씨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영감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순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요, 동수 씨. 정말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다시 벚꽃이 필 무렵 순자 할머니가 영감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수 씨, 벚꽃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병원에서 나가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의사는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감은 휠체어에 순자 할머니를 태우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확히는 영감이 휠체어를 밀고 순자 할머니는 앉아서 정말 아름다워요. 순자 할머니가 벚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네. 그때가 생각나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영감은 순자 할머니를 휠체어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사과를 나눠 먹었죠. 네. 그때 동수 씨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두 사람은 웃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수 씨. 네. 제 손 잡아주세요. 영감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위고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동수 씨. 저 좀 피곤해요. 그럼 병원으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영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세상에도 함께 할까요?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씨, 순자씨.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떠난 뒤 영감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혼자가 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영감은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마셨던 차, 함께 심었던 꽃,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했던 그림과 스웨터. 순자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슬프지만 후회는 없어요. 순자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영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채워준 사랑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영감의 삶은 다시 아름다운 색깔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슬프시죠? 슬프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순자 할머니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거든. 아버지, 너희들도 걱정 마라. 아빠는 괜찮아. 좋은 추억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 정말로 영감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의 추억이 그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영감은 혼자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또다시 만개했습니다. 영감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요즘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영감은 순자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에도 밝았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영감은 순자 할머니가 좋아했던 벚꽃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림 실력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순자 씨가 좋아하셨을 텐데.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리는 영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민수야.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할머니 생각하고 있었어. 할머니요? 돌아가신 할머니요? 아니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 소중했던 분이야. 어떤 분이었어요? 영감은 손자에게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손자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래.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고? 네. 이야기할 때 웃으세요. 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영감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영감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헛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영감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채색이었던 일상에 색깔을 입혀주었고 외로웠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영감은 매일 그 벤치에 앉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이 함께 있으니까요. 벚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계절은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자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영감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어쩌면 저 멀리 있을 순자 할머니에게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벚꽃이 흩날립니다. 영감은 벤치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이 함께 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다는 것, 진정한 사랑 앞에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에든 새로운 만남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